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어제 새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라이온 에어 소속 항공기가 이륙 직후 바다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189명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원 실종 상태입니다. 해상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잔해들이 발견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생존자를 찾았다는 보도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한국인의 탑승 기록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행기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참 즐거운 여행이었을 이번 사고가 속히 수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소식은요. 필리핀 관세청 소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세관의 마약 단속 사고와 관련해서 관세청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관세청장에 군 장성 출신 게레로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분간 관세청 업무를 필리핀 군이 직접 나서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같은 날 캠프 아기날도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 조치가 내려졌다는 발표와 함께 필리핀 국방부 AFP가 일주일간의 업무 교육 후 바로 관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별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에 발생한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1톤이 넘는 규모로 금액으로는 110억 페소 상당인 마약이 밀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자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대통령의 이런 조치 후에 필리핀의 시민단체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사실상의 계엄령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오던 이 세관 업무를 이제 무장을 한 군이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런 우려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말라까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임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밝히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진화를 하고 나섰습니다만 기간에 상관없이 군이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을 시행해 오고 있죠. 이번 조치는 이제 필리핀으로의 마약 유입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세관 공무원들의 업무를 군인들이 집행하게 될 경우 과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도 일상적인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국에서 물품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새로운 조치가 우리 교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필리핀 국가신분증 제도 필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가 국가 아이디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후속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서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가 앞으로 5년 내, 그러니까 2023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이 필리핀 국가 아이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필리핀 국민과 필리핀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분증 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거주지 주소와 생체 정보까지를 담을 계획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12월부터 이 아이디의 테스트가 시작이 된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약 100만 명 정도에게 이 아이디를 발급해서 실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드라이런이라고 해야 할까요?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 아이디를 바탕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과 기업에서는 공공 업무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 제도가 시행이 될 경우 여러 편리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야가 바로 금융거래 이용자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어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은행에 저축을 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공공 아이디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갖추는 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따라서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의 국가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거래에 나설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등의 신사업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생체 정보까지를 담는 국가 아이디라는 게 개인정보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가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는데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더 문제인 거죠. 일단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과 시행 규칙들이 마련이 되었고 각 연령별 규정에 맞춰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니까요. 이제 30여 종류 이상으로 난립을 하던 필리핀의 공공 아이디들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 이 소식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태풍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26호 태풍 위투, 필리핀 로컬명 태풍 로시다가 필리핀 영내로 진입 후 계속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필리핀 북부를 관통해서 저녁 9시경 필리핀 서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 홍콩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북서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2일 발생을 해서 사이판에 큰 피해를 입히고 계속 서쪽으로 수평 이동을 해왔는데요. 보통은 시계 방향으로 북서진을 하다가 우리나라와 일본 부분에서 방향을 바꾸곤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일대의 고기압 영향인데요. 일단 필리핀을 통과하면서는 세력이 좀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말 정도 소멸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기상당국의 예측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지난 9월 태풍 옴퐁, 국제명으로는 망쿠치였죠. 그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벤켓 지역 이토곤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역이 이번에 다시 태풍의 길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토곤의 시장과 관계 당국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이 되면 바로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들도 마련이 됐고요. 구급 상자와 생존 가방들도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태풍을 맞이하게 되는 지역이라서요. 이번에는 무사히 태풍을 잘 넘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루손 지역에서는 시그널 3까지 경보가 된 지역들이 있죠. 기상 경보에 따라서 오늘 메트로마니라를 비롯한 루손 지역 내 상당수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할로윈데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만성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들뜬 분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태풍이 물러갈 때까지는 주변 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연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틀간의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어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왕이 부장의 방문은 다음 달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필리핀 방문에 앞서서 이루어진 사전 협의 차원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중국은 필리핀에 참 많은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차관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낸 건데요. 엄정하고 냉혹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내놓고 갈 때에는 또 그만큼의 빈 주머니에 뭔가를 채워서 돌아갔을 텐데요. 오늘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